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의 이신규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상하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 4월 5일 오전 3시로 예정됐던 통제 조치가 계속 연장됐습니다. 앞서 3월 26일 오전 열린 방역 기자회견에서 푸단대 상하이 의대 우판 부학장은 상하이 봉쇄는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성을 봉쇄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이는 27일 항푸강을 경계로 푸둥과 푸시를 번갈아 가며 봉쇄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을 봉쇄했는데도 상하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감염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는 8일 상하이의 현지 확진자는 824명, 무증상 감염자는 2398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류멍진 중화경제연구소 중국 본토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엄격한 도시 봉쇄가 상하이 도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시장의 충격이 가장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시가 봉쇄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도시 서비스업이다. 시내에 나가 쇼핑할 수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으며 학원, 외식, 관광, 영화, 레저, 교육업 등도 거의 멈추고 언론도 현장 취재를 할 수 없다. 서비스업은 상하이를 포함한 몇몇 대도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력이며 이들 종사자는 모두 도시 소비와 경제 운영의 주류이며 제로화 정책은 미래의 소비 능력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칭성 대만국제전략학회 집행장은 미국의 소리에서 이번 제로화 조치는 아마도 이전과 같이 약 보름에서 많게는 20일 정도 완전히 통제해도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며 봉쇄 이전에 완벽한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하이는 너무나 큰 도시이고 완전한 제로화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다. 나는 끊임없이 도시를 봉쇄해도 제로화 정책은 실패하고 결국에는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연은 상하이의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서비스업, 운송업, 생산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시애틴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아이컨 경영대학원 교수의 분석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상하이의 연간 국내 총생산은 중국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상하이만 재정 수지가 흑자였고 나머지 30개 성, 시, 자치구는 모두 적자여서 상하이는 다른 성, 시, 자치구를 돕거나 부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성이 봉쇄되면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공급망이 끊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칭성 대만 국제전략학회 집행장은 단순히 종전처럼 생산, 판매, 서비스 등을 단기간 늦추면 봉쇄가 끝난 뒤 보복성 소비가 나타날 것이라며 한 시기가 지나면 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이번 제로화는 이렇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연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제로화의 효과를 빠르게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 도시 봉쇄를 지속한다면 전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에 누를 끼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중공이 제로화를 달성하려는 바람에 전 세계 공급망에 대란을 일으켜 유럽과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그 영향이 또 중국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크창 중공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그의 퇴임을 공식화한 뒤 기자회견에서 금년이 총리 재임 마지막 해라며 아직도 경제 상황이 복잡하지만 시진핑의 지도력으로 중국 경제는 어려움을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습니다. 푸서쭈어 보스턴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시진핑이 20대 전대에서 후계자 신호를 보낼 징후가 아직 없다며 시진핑이 연임에 계속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 언론 인민일보는 4월 8일 올해 베이징 정부가 직면한 경제 상황이 전례 없이 복잡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리크창 총리는 6일과 7일 이틀 연속 경제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는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 요인이 기대 이상으로 경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종위에는 경제회의에서 리커창이 경제난을 언급했다고 에포크 타임즈에 중국 안팎으로 악재가 난무하는 요즘 베이징 정부는 그동안 해온 대로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좋은 소식을 만들어 문제를 덮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중공 정부의 선전은 항상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고 중국 사회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완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라고 글을 냈습니다. 시사평론가 탕진 위안은 20대 이전의 중공 내부의 투쟁은 극도로 치열하다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중국 네티즌이라는 네티즌은 시진핑으로 인한 경제 침체, 국제관계 악화 등을 비판하는 반 시진핑 글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탕징 위안은 이러한 기사가 실제로 중국 공산당 내의 일부 파벌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들 파벌은 단지 시진핑을 제거하고 중공을 연맹하고 살아남게 해 근세에 있는 이익 집단의 이익을 보전받으려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평론가 허씨는 중공 정부는 한 건달 패거리처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해 중국 경제가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